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소상공인의 편안한 파트너 소파TV 신과장입니다. 1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시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대출 지침을 기준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 대상은 NCB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744점 미만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안내가 1월 13일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제휴교육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이라는 과목을 수강해 주셔야 하고요. 80% 이상 수강 시 수료 이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업을 다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점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꼭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국세, 지방세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할부로 낸다던가 아니면 나눠서 낸다라고 하면은 징수유예가 되는데요.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을 해보니까 많이 연체하는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세, 사업자 등록세를 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징수나 체납처분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징수유예인지 체납처분 유예인지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입니다. 연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연체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이상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의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이 연체 확인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 소전자금도 복수 지원 제한이 있었는데요. 한 개인이 다수의 개인 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업체를 한 개만 지원하고요. 법인 기업인 경우에도 다수의 법인 기업 운영 시 한 개만 지원합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많았던 케이스가 6번입니다.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 G를 폐업한 대표 G가 운영 중인 개인기업 H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기업 G 앞으로 취급한 직접 대출을 모두 완제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크게 이제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연체가 90일 이상 있거나 또는 신용보증재다 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발급받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대위 변제가 있는 경우 또는 업체가 부도 등으로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요.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새출발 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자가사업장이나 자가주택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대출 신청 기준으로 이런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23년 11월 15일에 내 개인 사업장에 걸려있는 압류에 대한 권리침해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24년 2월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혹시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업장이 휴폐업 중인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소전자금과 달리 현장 실사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 미리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년 이상 업체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경우 한계 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는 적자 기업이면서 자기 자본까지 전액 잠식당한 업체인 경우에도 대출 제한이 되게 되고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배율 1.0 미만인 업체도 이 한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 재무제표가 있는 업체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의 부채 비율이 700%를 초과하는 업체, 그리고 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중에 총 차입금이 매출액 기준 100%를 초과하는 업체들도 한계 기업 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여기서 총 차입금이란 은행이나 중진공, 소진공과 같은 기관 대출을 매출액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대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대출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시설 자금으로 받은 대출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 대출로 과다한 대출이 있는 업체들도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출 제한 대상도 대출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불융자라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천만 원 대출을 해드리고 3년 뒤에 성공실패 판정을 했던 성공불융자라는 자금이 있는데요. 성공불융자에서 고의 실패 판정 후에 3년이 미경과된 업체들 대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는 대출 사고 기업으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채무제 조정을 받은 업체들은 사고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고 집중관리 기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업체들은 별도로 사고 기업으로 공단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집중관리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체가 90일 이상 되어 있는 업체들은 사고기업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던데요. 대출 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실행 금액이 제외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소전자금을 2천만 원 실행하신 업체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이 대출의 최대값이 되겠고요. 2022년도에 희망대출을 1천만 원 받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대출 최대값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신청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대출 최대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준비 서류는 대부분의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를 통해 직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혹은 전대차 계약서, 사업장의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기본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주지가 임대로 쓰고 계신 분들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가 자가 건물인 경우에는 자가 건물의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나 거주지가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면 집합 건물 한두만 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모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하신 것만 인정이 되게 되니까요. 1개월이 지난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고 다시 발급을 받아서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경우에는 보통 여러 장으로 출력이 되게 되므로 PDF로 스캔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PDF 파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고정금리 2%로 나갔었으나 2024년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5.49%의 금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금 실행 후에 고금리 대출을 상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카드론 또는 현금 서비스 같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신용 등급은 상승하게 되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게 될 것이고요. 1년 뒤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이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용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엄청 빨리 자금이 소진되어서 많은 사장님들이 아쉬워하셨는데요. 2024년 1월 29일 위의 내용들을 꼭 준비하셔서 대출 신청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출은 빌리는 것보다 갚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파TV의 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